이번 시간에는 산업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탑다운 방식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세 가지 축은 경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하고, 요 다음에는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작될 기업 분석을 하고, 이제 요 세 가지 과정은 공통적인 거고요. 이거를 거시경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그 다음에 종목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는 탑다운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종목은 미리 결정을 해 놓고 이 종목이 이 시기에 흐름이 좋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통업체다 그러면 황사가 몰려오는 계절에 황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를 하나를 결정을 해 놓고, 봄이 되는 그 시점은 황사가 몰려오기 때문에 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회사는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기를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증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 분석은 필히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비중으로 보면 경제 분석이나 종목 분석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큰 비중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면 좋은 정도의 이제 그 정도 비중을 사실은 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미래 성장 지속성을 가지는 업종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신발로 얘기하면 집신을 만들던 시절에 집신을 만들던 제조업이 굉장한 대세였다라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신은 쇠퇴해서 지금 이제 찾아볼 수도 없는, 박물관에 가서나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쇠락을 하고, 현재는 최첨단을 겁는 신발 이제 이런 걸로 발전을 해 가는데, 어느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미래에 전도 유망한 요즘 이제 뜨고 있는 AI나 이제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죽어가는 사양 사업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산업 중 경쟁력이 높고 유망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만한 내용이고요. 조금 이제 책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이 산업 분석의 주요 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포터라는 학자가 먼저 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식을 먼저 이제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현재는 버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제품의 수명 주기를 가지고 산업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산업구조 분석을 설명하는 이론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경제구조 분석에 의한 산업을 분석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품의 수명주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가는 건데요. 제품의 수명주기를 이론으로 정립을 해서 방향을 제시한 산업 분석의 이론이 있습니다. 포터가 주장한 이론, 첫 번째 경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갈 내용이니까 지금 이제 대략적인 개론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5가지 구조적 경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해당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윤의 최대치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핵심이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의 큰 틀을 가지고 포터가 정립을 해서 이제 제시한 내용이고요. 현재는 훨씬 더 많은
그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제품의 수명 주기를 이론으로 방향 제시를 한 그 산업 분석의 한 그 방법론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되고요. 버논이 주장을 했고요. 특정 제품의 수익성과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네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서 제품 수명을 주기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는 들어가서 경쟁 구조 분석에 의한 산업 분석을 제시한 그 포터의 이론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5가지 구조적 경쟁 요인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다. 두 번째는 대체 가능성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존 경쟁 업체들 간의 경쟁의 치열한 정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매자의 교섭력이다. 다섯 번째는 판매자의 교섭력이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입장벽. 진입장벽은 높을수록 좋다. 독과점이 될수록 좋다. 왜? 가격에 대한 그 결정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최상인데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높으면 이미 선점을 하게 되면 다른 후발주자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 높은 업이 좋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으로 이제 잘 설명되는 부분이죠. 진출에 막대한 소요 자본이 필요한 경우, 제품 차별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판매망이 견고한 경우, 뚫고 들어오고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판로가 없으면 못 파는데 판로까지도 견고한 경우, 그 다음에 기존 선점 기업의 절대 비용 우위가 큰 경우, 규모의 경제라는 말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정부 규제가 엄청나게 많고 까다로운 업종, 아무나 하려고 돈을 가지고 자본력을 가지고 덤빈다 하더라도 그 규제를 다 충족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업종이다라고 하면 쉽게 후발주자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진입장벽을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만든 제품이 대체 가능성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만한 거죠. 만들었는데 아니면 만들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훨씬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더 훨씬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 만한 아이디어나 이런 기술력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 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높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겠죠. 그래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나 중화공업 등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제품이나 국가적 규제가 강력하여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 경쟁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게 치열하지 않을수록 좋다. 쉽게 얘기하면 저 업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안 뛰어들수록 좋다라는 거죠. 누구나 뛰어들게 되고 누구나 자본력을 가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게 되면 일단은 경쟁 과정에서 가격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출혈 경쟁도 하고 마케팅 비용도 2배로 더 들어가고 기타 고정비들이 기존에 선점했던 업체보다 획기적으로 더 많이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치열한 과정을 뚫기 위해서 쏟아붓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부를 따져보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출혈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게 좋다. 나만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경쟁 업체들 간의 경쟁은 치열하지 않을수록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밑에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요. 경쟁 기업의 수가 많으면 먹을 게 없겠죠. 산업의 성장 흐름이 완만하면 만들어봐야 팔 시장도 없는데 기존에 팔고 있는 애도 팔이 날리는 상황인데 들어가서 뭘 만들어서 판다라는 생각이 무모할 정도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거하고 같은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높거나 제품 차별화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기존에 만들고 있는 애보다 기껏해서 만들었는데 원가를 다 따져보니까 얘보다 비싸게 팔지 않으면 내가 손해난다 라고 하면 만드나 마나겠죠. 그리고 기껏 만들었는데 저 사람 물건하고 내 거하고 별 다른 게 없어. 그러면 기존의 머릿속에 소비자의 인식이 박혀있는 제품을 그냥 계속해서 찾게 된다라는 거죠. 후발주자가 들어오면 그 기업을 뛰어넘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 그러면 기존에 하던 애가 계속해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쟁체들 간에 경쟁을 하려고 해도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치열해질래야 치열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 판매 가격 중 고정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건 뭐냐면 일단 만들어서 팔려고 계획을 해서 뛰어들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업종이에요. 그러면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저기다가 모험을 하기에는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검토하던 단계에서 저거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데 비효율적으로 돈을 쏟아붓느니 조금 다른 업종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경쟁을 피해 갈 여지가 많다라는 거고요. 시설 확충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몇십조, 조 단위로 투자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국가 시진핑 주석이 뭐 국가 경영의 모토로 삼고 몇십조를 몇백조를 한꺼번에 쏟아부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제품이 수율이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면 2차 투자라든가 제2의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투자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돈 자체가 국가 예산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만만한 돈이 아닌 돈을 투자하고서 나중에 결과가 장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 투자 자체를 보류하거나 다른 쪽으로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치열한 정도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포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포터가 제시한 조건은 이제 이런 5가지 조건이고요. 요약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진입장벽, 두 번째는 만들어 놓은 제품을 대체하기가 쉬운지 안 쉬운지 그 가능성, 세 번째는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 치열도, 이미 이제 만들기도 쉽고 진입장벽도 낮다라고 하면 그나마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두세 개 업체만 경쟁을 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면 차라리 진입하기도 쉽고 우리가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치열한 상황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 판매자의 교섭력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요 구매자의 교섭력이나 판매자의 교섭력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경제 용어도 많이 나오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자의 교섭력 높을수록 좋다. 다음 같은 경우를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제품의 규격화가 되어 있거나 제품의 차별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다고 본다. 그 다음에 구매자의 후방적 계열화 가능성이 높을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판매자의 교섭력이 교섭력도 높을수록 좋다. 그 내용은 뭐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서 보면 5가지의 내용은 이런데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경쟁 구조,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를 능가할 수 있는가, 그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 업종을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쏟아붓는 돈을 가지고 진입을 하기가 쉬운가, 진입을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많은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깐깐한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틀이 완전히 잡혀 있어가지고 저 정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냥 자연 도태될 정도로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한가.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제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판매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이런 5가지를 따져서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신규 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어려운 업종이다 라는 뭐 이런 그 이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의 경우는 제품의 수명 주기를 이론으로 방향을 제시를 한 경우를 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버논이 주장한 이론이고요. 특정 제품의 수익성과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등 제품의 수명 주기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으로 써놨는데, 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의 제품이 도입돼서 도태되기까지, 저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 획기적인 제품이 나와갖고 이게 필요 없어질 상황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이렇게 이제 이 구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본다라는 것이고요. 분석 대상의 기업의 산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미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낫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해볼 만하다. 뭐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본을 가지고 막대한 그 유통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제 각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무리 유망하다 하더라도 당신이 들어가서 별 먹을 게 없을 것 같다. 내지는 지금 초창기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이 정도의 파이를 갖는 그 업종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방향 제시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의 제품이 도입되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첫 번째는 도입기,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그 보면요. 신제품을 출시하는 시기. 신제품을 출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매출도 별로 안 나오고 광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쓰고 그 다음에 신규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정비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 부어진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자 구조죠. 적자 구조고 돈을 먼저 쓰고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단계가 도입기라고 하고요. 제품 표준화도 안 돼 있고 품질 자체도 완벽해지는 단계에 비하면 이제 많이 그 미성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와 개발이 이 시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판매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검토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예기치 않은
AS 등이 또 발생하는 이 변수들 때문에 그 변수로 인한 그 비용도 예기치 않은 비용도 이제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도입기라고 이제 그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조나 이제 유통 단계는 가동률도 낮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인식이 안 돼 있고 마케팅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죠. 제품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공장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숙기, 그러니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 규모로 공장을 지어놨는데 그 정도가 아직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장이 다 돌아가지도 않고 한 20%나 30%만 그 생산에 투입이 되는 정도, 그 정도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원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풀로 돌아가야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20% 30%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 뭔가 부족한 점이 나와서 그 제조에 대한 다시 또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향 그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계속 필요한 시기가 되기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판매량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시기죠. 미미한 시기입니다. 경쟁사분, 경쟁 그 업체, 그 해당 업종에서 이제 경쟁하는 업체들은 도입기에는 적죠. 왜냐하면 소비자의 인식도 안 돼 있는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는 신제품 단계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이 적긴 하지만 이게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안 될 경우엔 망할 수 있는 확률도 그거보다 더 높게 가지고 있는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이렇게 따져볼 만한 시기가 안 되는 거죠. 가격은 높지. 왜냐하면 가동을 100%로 놓고 산정을 했을 때 원가를 그 책정을 했는데 20% 3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손해가 안 나는 정도의 그 매출을 만들고 손해가 안 나는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더 높게 책정이 되죠. 완전히 풀로 돌아갈 때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이제 수익도 별로 나지 않는 때고요.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뭐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장기를 이제 들여다보면 성장기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갖고 있듯이 시장 규모가 이제 증대되고 매출도 굉장히 이제 커져 있는 시기를 성장기라고 그 번호는 이제 방향 제시를 해줬는데요. 제품 차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품질이 개선되고 제품의 신뢰를 갖는 소비자들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제품의 신뢰성이 재구매, 리사이클을 만드는 성공의 요인이 되기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케팅 측면에서는 ASP 비용이 도입기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안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이제 이 성장기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제 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공장에 이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조업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높은 생산 체계, 도입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조업률을 자랑을 하고 생산 체계도 설비 이런 거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과부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 시기를 성장기는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 설비가 많이 필요할 정도의 이제 그 물량 주문,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를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떠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경쟁업체와 또 치열한 마케팅 싸움을 하는 시기가 또 성장기라고 합니다.
신규 업체 참여로 경쟁 업체가 이제 슬슬 증가하고요. 왜냐하면 저 제품이 저 회사에서 내놨는데 히트를 치고 있어라고 하면 경쟁 업체는 후발이 됐든 어쨌든 간에 비슷한 제품 내지는 그거보다 좀 나은 제품 하다못해 안 되더라도 약간 변형된 카피 제품을 바로 만들게 되는 게 이제 유통업체들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이때 이제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치열해지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성장률이 높아지며 사업 위험은 감소한다. 왜냐하면 공장 가동률이 도입기에는 별로 크지 않은 가동률을 보이다가 이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야근에 기타 이제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될, 아니면 설비를 확충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정도의 시기를 성장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고, 가격은 높은 수준이나 도입기보다는 조금 낮춰도 공장 가동률로 해서 충분히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단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성숙기고요. 시장 수요가 포화 상태가 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확대될 정도로 누구나가 다 아는 제품이 되고 누구나가 다 찾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기가 성숙기라고 합니다. 품질은 이제 그 당시가 되면 이제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차별화가 적어지고 이제 거의 표준화가 돼서 조미료는 어느 회사, 드링크는 어느 회사 할 정도로 이렇게 소비자들의 각인이 돼서 거의 표준화 단계까지 이제 이르른다고 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시장 세분화의 가속화, 제품 라인이 증가하고 제품 다양화를 시도하고 포장 서비스 등을 중요시하고 광고 경쟁이 거의 불을 뿜을 정도로 치열한 시기가 성숙기라고 합니다. 거의 꺾어지는 정점의 시기이기 때문에 양면을 갖고 있는 거죠. 지는 해와 최고로 달구어져 있는 열기를 뿜는 해, 이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시기를 이제 성숙기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조업도 약간 감소하고 정점을 지난 성숙기가 되면 이제 조업도 이제 감소하는 시기가 오고 부분적으로 설비가 과잉이 발생을 한다. 그거는 뭐냐면 경쟁업체가 하나둘 뛰어들고 이게 돈이 된다 하다 보니까 포화 상태까지 가버리면 우리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도 모자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막 밤새워서 해도 물건을 못 댔는데 지금은 남아돌아 이제 이런 시기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 경쟁, 업계 이제 재편성이 시작된다. 수익성은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숙기, 아까 시기, 이 성장기보다 오히려 마케팅 쪽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비용은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완전히 정점에 서면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제품의 수익성도 감소하고 유통마진도 감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쇠퇴기는 신제품 수요에 의한 구매가 감소한다. 그러다 보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 제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신제품으로 다시 내놓는 시기가 되면 그 제품은 잊혀져 가는 이제 제품이 되는 시기가 이제 쇠퇴기이고요. 신제품 수요에 의해서 구매도 감소하고 대체품에 이제 출현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차별화는 거의 없고, 왜냐하면 이제 만들어 놓은 재고라든가, 그리고 이미 이제 신제품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거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가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영업 방침을
그 방향 재설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투자라든가 더 많은 비용을 여기에 이제 쏟아붓지 않는 시기가 되는 거죠.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말로 얘기하면 뽑아 먹을 수 있는 정도만 뽑아 먹고 바꾸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마케팅 활동 거의 하지 않고 이미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유통망만 이용해서 갖다가 이제 계속 뿌리는 작업만 한다는 것이죠.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이제 이때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업도 감소를 하게 되고 과잉 설비 문제가 다시 이때는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거죠. 설비가 남아 돌아. 공장 다 돌아가더니 이제는 뭐 공장 10동 중에 한 2동은 놀 정도로 많이 안 나가. 이제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통 경로도 축소됩니다. 왜? 신제품이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그걸 팔기 위해서 이 제품을 조금 뒤로 빼는 거죠. 철수 기업이 생기고 경쟁이 크게 위축됩니다. 수익성도 워낙에 치열했기 때문에 마진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시장 마켓슈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출혈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안 남는 거죠. 많이 안 남고 가격도 떨어져 있고 공장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 돼서 조금 지나면 이게 이제 단가가 맞는 거야 이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까지로 간다.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이론을 제시를 버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습니다.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산업구조의 분석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진 업종인가, 제품인가,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산업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산업 중 경쟁력이 높고 유명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인데 버논과 포터가 제시한 이제 이론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이렇게 아주 큰 비중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니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대 변화나 이런 거를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도의 지식은 사실은 이제 섹터별로 들어가가지고 뭐 연구를 하고 이제 이 정도까지의 깊이를 요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은 산업 분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